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담당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안 했는데도 수당 15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 공유제가 올해부터 실현됩니다. 신안군은 태양광에 이어 해상 풍력 발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로 위에 전복된 덤프트럭 운전자를 지나가던 소방관이 구조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운전자는 다행히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최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행업체는 제외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역 업체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는 물론 대부분의 산업이 멈췄습니다. 소상공인은 물론 관광 산업까지 타격이 발생한 상황. 사실상 해외여행은 중단됐고 수학여행이나 단체 관광도 취소되면서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체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여행업체들은 1년 동안 영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며 집합 금지 업종과 동일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항상 고정하는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매출이 없으니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좀 실태조사가 확실히 좀 돼서 저희 여행업도 일반적인 저희 정부에서 나눠두었던 금지 업종 이상의 어떤 준하는 여행업체와 예술단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전라남도는 최근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등에게 최대 150만 원 수준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남군도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여행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행업계는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회복이 돼서 정말 다시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이런 여행들이 정말 국내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고요. 전남 22개 시군들 함께 이렇게 좀 참여를 해서 이런 대책들을 같이 함께 전남도와 각 지자체와 서로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주, 목포 등 지역 여행업 종사자들은 생존권 보장 촉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의 여행회사 600여 곳이 문을 닫은 상황. 소상공인과 함께 여행업체와 예술단체 등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나온 수익을 발전 사업자와 주민들이 나눠 갖는 이른바 이익공유제가 올해부터 실현될 예정입니다.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는데 신안군은 태양광을 넘어 해상풍력 발전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 안좌면 일대에 100메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금의 30%는 바로 주민들의 몫입니다. 신안군이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 때문입니다. 조례를 보면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좌에선 마을 31곳이 참여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4%의 지분 투자를 통해 앞으로 20년 동안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배당이 시작되는데 분기마다 주민 1명당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내년부터는 최대 4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농민들이 몇몇이서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긍정적인 좋다고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10만에서 13만 원 정도 되고 내년부터는 1인당 40만에서 45만 원꼴이.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섬은 모두 4곳. 안좌도를 시작으로 자라도와 지도, 사옥도에서 잇따라 발전이익금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게 될 주민들의 수는 모두 7,400여 명. 신안 전체 주민의 20%에 해당되고 발전량이 점차 늘어나면 주민들의 수익도 덩달아 증가할 전망입니다. 신안군은 1.8기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에 이어 8.2기가와트에 달하는 해상풍력까지 이 공유제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준비를 쭉 지금 거의 3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공유 조례에 따라서 그 발전 사업자들 이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30%를 가게 되는데 각 가정의 소득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드넓은 바다까지 천혜의 자원을 갖춘 신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도로 위에 덤프트럭 한 대가 기울어진 채 넘어진 모습을 목격한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광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대부분 그대로 지나쳤지만 외면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식을 잃은 채 트럭 안에 있던 50대 운전자는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을 김신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덤프트럭 한 대가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진 채 직각으로 넘어져 있고 적재함에서 쏟아진 아스팔트 가루가 옆 차선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서행하던 차들은 그대로 지나칩니다. 그때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누군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다름 아닌 출장차 지나가던 내근직 소방관들입니다.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에 근무하는 장지선 소방위와 김효성 소방사는 구조할 사람이 있는지부터 파악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자 측으로 이렇게 물건이 다 쏟아져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고 있다가 손만 이렇게 머리 쪽에서 손가락, 검지손가락 하나 정도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지를 했죠. 아, 위급하구나. 두 소방관은 즉시 전면 유리를 깨고 피를 많이 흘린 채 의식이 없는 운전자를 차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와 방화복으로 체온 유지를 도왔습니다. 내가 무슨 사고가 있더라도 그 현장을 봤으면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발견했을 때는 사람 목숨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바로 가서 행동으로 바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유도하고 차량에서 유출된 기름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펌프차 소방대원들에게 현장을 인계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소방관이 119에 연락할 때까지 아무런 구조 신고가 없었던 상황. 모두가 외면하고 지나갔다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했던 순간에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두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처와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라남도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허술하게 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A 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생들에게 임의로 징수했습니다. 이 학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담당 강사가 출장이나 공가, 병가 등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당 156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과 후 수당과 초과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 8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B 학교의 경우 지난해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비를 학생들에게 임의로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성광산업과 포에이스 근로자 등 원고 44명 모두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 관련성과 생산 공정 연속성, 분업적 협업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할 때 포스코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편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가 목포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감독을 연중 시행합니다.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 개구부의 덮개 등 건설 현장 내 추락 방지 안전 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불량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페트롤 차량을 활용하여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기에 시발점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추락의 위험 있는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분들께서도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세나 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한 달에 1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일자리 창출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의 지역업체인 대신 ICT는 지난 1일 300만 원어치의 쌀 100포대를 구입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로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목포농협 용해지점과 목포현대병원에서는 각각 라면 22상자와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가 설 명절을 맞아 목포복지재단에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 이형영 회장은 3일 목포시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설 명절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목포복지재단에서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5억 원이 넘는 성금을 기부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흥국체육관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만들고 접종을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수시 백신 접종 목표는 11월까지 만 18세 이상 시민 24만 6천여 명의 70%인 17만 2천여 명입니다. 무안군이 항공정비인 MRO 분야의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은 세한대학교와 주식회사 무안에어로테크닉스입니다. 지난해 8월 동신대학교와의 업무 협약에 이은 두 번째 산관학 협약으로 항공정비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퇴행성 관절염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환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